안녕하세요. 어린이를 위한 방송, 어린이와 함께하는 방송, 재미있고 알찬 방송, 어린이 라디오입니다. 저는 어린이 라디오 진행을 맡은 동화작가 박채란입니다. 어라친들 지난 한 주는 즐겁게 잘 보내셨나요? 저는 우리 친구들 만날 날만 손꼽아 기다렸어요. 우리 친구들에게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또 어떤 친구의 멋진 솜씨를 들을 수 있을지 궁금했거든요. 마침 인천 삼산초등학교 황서현 기자가 학교에서 재미있었던 일들이라는 제목으로 사연을 보내줬어요. 어떤 재미있는 일을 겪었는지 다 같이 들어볼까요? 학교에서 재미있었던 일들.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월요일에 학교를 갑니다. 학교에 가면 자율 시간에 매번 만들기를 합니다. 지지난 주에는 젤 캔들을 만들었는데 예전에 부모님과 아쿠아리움에 가서 만들어봐서 어렵지 않았습니다. 젤 캔들의 주제는 바다였는데 집에 꽃게, 산호초, 물고기 같은 필요한 재료가 많아서 같이 넣었더니 진짜 바다 같았습니다. 지난주에는 특수 분장사가 오셔서 특수 분장에 대해 배우고 체험해 볼 수 있었는데 저는 징그럽고 무서워서 보기만 했습니다. 오늘은 원예치료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잔디 인형도 만들었습니다. 잔디 인형의 형태를 잡고 꾸미는 것이 가장 재미있었습니다. 젤 캔들과 잔디 인형은 나중에 또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학교 가는 날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 아쉽지만 학교 갈 때마다 재미있는 것을 해서 학교 가는 날이 기대가 됩니다. 와, 학교에서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네요. 요즘은 캔들 만들거나 인형 만드는 원데이 클래스가 참 많은데 그런 활동을 학교에서 하다니 너무 부러워요. 학교 가는 날이 기대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도 우리 학교에서도 그런 재밌는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부러워요, 이런 의견을 남긴 걸 보니 다들 저랑 비슷한 생각인 것 같아요. 다음에도 또 학교에서 신나는 활동 하게 된다면 어린이 라디오로 꼭 사연 보내주세요. 이제 이야기 손님이 도착하셨어요. 이야기 손님과 인사 나누어 볼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이야기 손님은 동화작가 허은실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먼 길 와주셨는데 반갑고요. 자, 이제 허은실 선생님에 대한 소개를 해볼까 해요. 허은실 선생님께서는 글을 쓰는 작가이시자 외국 그림책을 우리말로 옮기는 일도 하셨어요. 선생님께서 지으신 책으로는 하마는 엉뚱해, 으라차차 탄생 이야기, 우리 동네 슈퍼맨, 나만 몰랐던 잠 이야기, 콩콩이는 몰랐던 이상한 편견 이야기 같은 책들을 쓰셨네요. 와, 선생님 정말 많은 책들을 쓰셨어요. 네. 나만 몰랐던 잠 이야기, 저도 이거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나네요. 예. 선생님 잠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제가 평상시에 잠을 잘 못 자거든요. 그러시구나. 예. 깊은 잠을 못 자고 약간 얕은 잠을 자기 때문에 네. 그게 고민이어서 많은 책들을 읽어보고 나서 쓰게 된 정보책인 거죠. 예. 그럼 선생님 혹시 이 책을 쓰신 게 선생님의 숙면에도 좀 도움이 되셨어요? 숙면에는 도움이 안 됐어요. 네. 저희 숙면을 방해하고 있는 고양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안타깝네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이 책이 네. 참 긴 책이기 때문에 읽다가 바로 이제 5초 만에 잠들 수 있는 네. 그런 책일 수도 있습니다. 예.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헌시 선생님, 저희 어린이 라디오에 이야기 손님으로 오시면 피해갈 수 없는 1분 신문 10답이 기다리고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알고 있는데요. 네. 어떤 질문이 나올지 너무 긴장돼요. 제가 임기응변이 없기 때문에 네. 대답을 못하더라도 끝까지 천천히 기다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대답을 못하시면 계속 같은 질문을 계속 하셔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고향은 어디신가요? 서울입니다. 예. 네, 띠는? 쥐띠. 네, 탄생 별자리 아세요? 황소자리. 네, 혈액형은? AB형. 네, 좋아하는 동물은? 고양이.
좋아하는 색깔은? 보라색. 네. 좋아하는 음식은? 짜장면? 네, 지금 여러 개 중에서 고르시는 것 같았어요. 네. 취미 따로 있으신가요? 취미는 그림 그리기랑 뒹굴뒹굴 집에서 이제 있으면서 책 보기. 네. 무인도에 가신다면 가져갈 거 3가지? 이거 엄청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데요. 네. 일단 저는 라이터, 네. 그다음에 텐트, 그다음에 물을 가져가겠습니다. 네, 라이터, 텐트, 물 말씀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방송 듣고 있는 어라친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5글자로 해주세요. 꼭 들어보셈. 네, 꼭 들어보셈. 5자 맞춰주셨어요. 와, 감사합니다. 무인도에 가져가실 거 3가지 고르신 이유 있을까요? 일단 무인도에서 불이 없잖아요. 네. 근데 저는 뭐 부싯돌로 불을 만든다는 거는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그래서 꼭 필요한 게 네. 불을 만들어서 어쨌든 뭐 장작이라도 태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꼭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텐트 그 있잖아요. 이렇게 던지면은 쫙 펴지는 원터치. 네. 원터치 텐트. 텐트가 있어야지 잠을 잘 수 있다는 생각에 텐트 꼭 필요하고 물은 진짜 바닷물을 먹을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 3가지만 있으면 한 이틀, 3일은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3일을 견디기 위해서 텐트, 라이터, 물 있으면 되겠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을 모시고 우리 친구들의 솜씨자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연성초등학교 김채은 기자가 보내준 오카리나 연주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델바이스입니다. 와, 엄청 힘차게 부른 에델바이스였어요. 그죠? 그렇죠. 예, 저도 오카리나 한번 몇 번 불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선생님 해보셨어요? 예. 근데 이 친구는 차분하게 잘 부네요. 예. 네. 잘 보고 또 에델바이스는 오카리나로 들을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오카리나로 들으니 되게 새로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친구들의 사연을 하나 또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김포 금빛초등학교 최수아 기자가 보내준 사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놀기 책.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자주 등교할 수 없게 되자 학교에서 도덕 시간에 혼자 놀기 책이라는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덕 시간에 재능 나눔 시간이 있기도 했고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심심할 때 활용하라고 혼자 놀기 책을 만들게 된 것 같습니다. 혼자 놀기 책은 각각 주제 1개, 예를 들어 퀴즈, 만화, 컬러링 등등을 맡아서 완성한 후 담임 선생님께 제출하면 됩니다. 저는 만화 부분을 맡았는데 완성하는데 오래 걸리고 중간에 힘들기도 했지만 색다른 경험을 해서 좋았습니다. 그게 진짜 책처럼 만들어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혼자 놀기 책을 만들므로써 색다른 경험을 하고 나니 다 만들고 나서 뿌듯했습니다. 네, 코로나 이후로 혼자 하는 것들이 되게 늘었는데요. 혼자 놀기 책은 저도 또 처음 들어봐요. 뭐 주제에 맞게 뭔가를 만들고 결과물을 또 이렇게 만들어보고 이제 이런 활동인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는 코로나 때문에 혹시 혼자 하시게 된 거 있으세요? 제가 혼자 놀기의 달인이라고 하시는데, 혼자 놀기에서 가장 좋은 게 이제 낙서하기, 그리고 공상하기. 저는 혼자 놀기에서 공상하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네네. 혼자 놀기에서 공상하기가 참 좋았다. 네. 어쨌든 이 친구는 아마 학교에서 이렇게 해보라고 해서 혼자 노는 책을 만들어 본 것 같은데,
여러 친구들이 이제 만약에 나중에 나누어 보게 된다면 각자 어떻게 혼자 놀았나 확인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진짜 책으로 이게 만들어진다면 딱 책장 한 켠에 딱 꽂아 놓고 혼자 놀고 싶을 때마다 꺼내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친구들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선생님은 어린 시절 기억 중에 혹시 좀 재밌는 에피소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으신지 궁금한데요. 방금 아까 사연 읽어주신 혼자 놀기 진수 듣다가 생각났는데 제가 어렸을 때 정말 재밌었던 노래가 있거든요. 이게 바로 남의 집 초인종 누르고 도망가기. 정말 하셨어요? 예. 아니 상상 속에서가 아니라 진짜요? 예. 그때는 그때 그게 유행이었나 봐요. 아닌가요? 세대가 달라요. 쌤이랑 저랑. 저 이제 남자 아이들하고 주로 많이 놀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남자애들이 많이 했던 게 이제 뭐 딱지치기라든지 뭐 그렇죠. 그다음에 뭐 비석금 던지기. 공 가지고서 야구하기도 있었는데 초인종 누르기가 너무나 저 어린 마음에서 너무나 이렇게 긴장감 있고 스릴 있고 재밌었다고 해요. 그때는 저기 나쁜 일인지 몰랐지만은 그리고 어쨌든 그때는 아파트가 아니라 이렇게 주택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일단은 이제 그러니까 뭐 같은 반의 친구네 집. 완전 모르는 사람 한 초인종 눌렀다가 이제 어떤 분이 나올지 알 수 없으니까 그냥 만만한 그 같은 반의 친구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이제 도망가는 거 뭐, 하다가 잡히신 적은 없고요. 나오기 전에 이제 도망가는 거죠. 소심하니까. 잡힐 때까지 기다렸다가 도망가는 친구는 정말 대단한 거고. 아니 근데 뭐 문 앞에 만약에 누가 있었다든지 그러면 바로 나오다 걸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 못했죠. 그런 생각 못하시고 저기 몇 분이서 하셨어요? 2인 1조 이러셨어요? 2명에서 할 때도 있고 3명에서 할 때도 있고. 혼자는 안 하셨을 것 같아요. 혼자 못하죠. 그리고 저는 혼자 있을 때는 되게 모험생이고 소심하고 얌전한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친구 탓을 하시는 거죠 지금? 친구 탓보다는 친구 덕분에 그런 것도 새로운 재미를 느끼게 되었다. 정말 친구들 고맙네요. 아니 이제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전 어렸을 때 이렇게 장난 전화도 많이 걸잖아요. 그거 중학교 때 한 번 해봤죠. 중학교 때 선생님 한 번 해보셨구나. 저도 저희 오빠한테 걸려서 대충 혼났습니다. 왜 혼나셨어요? 장난 전화 한다고? 그렇죠. 장난 전화 했죠. 저희 오빠한테. 오빠한테 장난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해서 혹시 시간 있으세요? 했다가 오빠가 누구누구 나 허은실이지. 아니 친오빠한테 하신 거예요? 예. 세상에 친오빠한테 전화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때도 아마 장난 전화가 중학교 때 유행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저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진짜 모범생이었는데 말하니까 부끄럽네요. 근데 이렇게 그때는 TV를 틀면 낮에는 TV가 잘 안 나오잖아요. TV 나오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낮에는 지지지지직 하는 상태잖아요. 그럼 TV를 켜. 그리고 얼마 전에 싸워서 삐진 친구네 집에 전화를 하는 거. 어머, 지금 그 집 전화번호까지 생각나네요. 그래서 전화를 건 다음에 이 말하는 부분을 지지지직하는 그 TV에다가 수화기를 갖다 대고 그럼 그쪽에서 여보세요. 그럼 가만히 있다가 뚝 끊고 이런 거를. 정말 치밀하시네요. 그렇죠. 너무 못됐다. 그 정도 치밀함이 있어야지 안 걸리는데 제가 너무나 순진하게 계획 없이 막 무작정 전화 걸었나 봐요. 그러네요. 우리 다음에 있다면 더 재밌게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랑 이렇게 장난친 거 수다 떠니까 너무 재밌었고요. 이번에는 귀여운 동시 한 편이 어린이 라디오에 도착을 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실쌤도 잘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주 남산초등학교 권성현 기자가 보낸 동시입니다. 여러 가지 손. 권성현. 매니큐어 바르고 반지를 낀 아름다운 손. 친구를 때리고 물건을 던지는 미운 손. 글을 쓰고 쓰레기를 줍는 착한 손. 세상에는 참 많은 손들이 있다. 내 손은 어떤 손이 되고 싶을까? 와, 갑자기 제가 이 시를 읽고 나니까
선생님 손은 초인종을 누른 손이 되고 그런 손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시간차가 있으면 좋았을 텐데 때리고 싶은 손이네요. 그러니까 저는 장난 전화 건 손이 됐고 선생님은 초인종 누른 손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손, 미운 손, 착한 손 이런 표현들이 재밌기도 한데 또 뜨끔하기도 하는 그런 동시였고 각자 자기 손이 어떤 손인가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시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모이 시간입니다. 허은씨 선생님 세모이 이러니까 이게 뭘 것 같으세요? 좁쌀이요? 네, 그죠. 새 먹으라고 주는 모이 같으시죠. 예. 이게 약자란 말이죠. 네. 그래요? 네네, 약자입니다. 어떤 약자죠? 세상 모든 것들의 이야기입니다. 네. 기발하네요. 기발하죠. 예. 저희 그래서 세모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세상 모든 것의 이야기. 미생물. 미생물은 지구 최초의 생명체입니다.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가 미생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미생물은 보통 곰팡이, 세균, 효모 등을 말하는데 아주 작아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현미경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실제 크기보다 수백 배 확대해서 보여주는 현미경이 만들어지고 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꼬물꼬물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새로 알게 되었습니다. 미생물은 주로 흙에서 살고 사람 몸속, 집안 곳곳, 공기, 물, 한마디로 먹을 것이 있는 곳이면 어디에나 살고 있습니다. 습기 많은 구석을 좋아해서 화장실에서 쉽게 볼 수 있고 오래된 음식에도 곰팡이가 피어납니다. 사람들은 이런 곰팡이를 싫어합니다. 곰팡이가 피면 지저분해 보이고 잘못 먹으면 식중독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생물은 우리가 미워하고 멀리해야만 하는 생물은 아닙니다. 그 종류에 따라 해가 되는 미생물이 조금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간장과 된장, 고추장 등 장류를 만들어내는 누룩 곰팡이는 맛도 좋고 영양도 좋습니다. 항생제 페니실린을 만드는 데 이용되는 푸른 곰팡이는 상처가 골마서 병이 커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요구르트를 만드는 유산균과 비피더스는 소화를 돕고 똥을 잘 누게 합니다. 효모균은 빵과 술을 만드는 데 이용되고 균류가 자란 버섯은 맛있는 음식이 됩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생물이 시체를 썩게 한다는 것입니다. 썩는 건 모두 곰팡이나 버섯, 세균과 같은 미생물이 먹어치운 덕분입니다. 만약 미생물이 없다면 이 세상은 각종 동물 시체와 똥과 낙엽으로 뒤덮이고 말 것입니다. 미생물은 지구의 청소부입니다. 우리는 미생물이 있어서 이 지구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모이를 읽고 나면 뭔가 똑똑해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미생물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으셨어요? 제가 최근에 미생물에 대한 책들을 좀 읽었거든요. 그러셨구나. 관심이 있어서. 예. 네. 근데 읽어보니까 미생물이 참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생물이 크게 세균, 네. 그렇죠. 박테리아라고 불리는 세균하고 네. 그다음에 곰팡이, 그다음에 바이러스가 있잖아요. 네네. 예. 그 중에서 이제 세균과 곰팡이는 주로 이제 이로운 네. 미생물이고 박테리아는 네. 예, 보통 사람들한테 해로운 예, 미생물로 얘기를 하죠. 예. 네. 저도 눈에 안 보이니까 평소에는 그 공기 중에도 미생물이 있다 이런 그렇죠. 생각을 예. 못 했었는데 또 글을 읽고 나니 그렇구나. 어디에나 미생물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또 다시 해보게 됐습니다. 예. 참고로 미생물은 바닷가 모래를 모두 합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아요.
눈에 정말요? 안 보이는 것 뿐인데 예. 네, 그렇군요. 약간 무시무시한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보면 지구의 주인이 인간이 아니라 미생물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미생물이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걸 수 있겠네요. 네. 그럼요. 네, 네, 약간 무시무시한 생각이 들지만 공포스럽지만 그래도 어쨌든 미생물이 없으면 우리가 지구에서 살아갈 수 없다고 하니 그럼요. 도움이 되는 일을 많이 하잖아요. 예. 네, 눈을 크게 뜨고 눈으로 안 보이지만 미생물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세모일을 통해서 또 교양과 지식을 쌓았으니 이제는 또 연주 한 곡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양 비산초등학교 해은재 기자의 리코더 연주입니다. 학교 가는 길. 이 학교 가는 길은 진짜 어린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곡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처음 듣는데. 처음 들으시는구나. 이게 제가 뭐 작가와의 만남이 내는데 가면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아이들 기분 좋아지라고 음악을 많이 틀어주는데 이제 제가 좋아하는 우울하고 낮은 음악을 틀면 애들이 바로 반발을 하면서 신나는 거 틀어달라고 쫄라요. 그럴 때 이제 항상 제가 이 음악 틀어주면 아이들이 피아노 학원에서 배웠어요. 학교에서 배웠어요 하면서 굉장히 좋아하는 음악이고 이거를 제가 틀어주고 이렇게 제목을 생각할 때마다 아이들이 학교 갈 때마다 이런 기분이면 정말 좋겠다. 예. 신나는 기분이 좋겠네요. 예. 보통은 피아노 연주로 듣는데 리코더로 피아노 연주로 보통 들었는데 이렇게 리코더로 들으니까 색다르고 좀 경쾌한 기분이 느껴지네요. 이번에는 또 사연 하나 읽어드릴 텐데요. 제목이 너무 재밌어요. 10년 만에 독립하다라는 사연이라서 어떤 내용일지 궁금한데 한번 읽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첨단초등학교 신지호 기자입니다. 10년 만에 독립하다. 나는 10년 만에 독립했다. 물론 혼자 사는 그 독립은 아니다. 잠자는 곳을 독립했다. 이젠 나 혼자 잔다. 아마도 다른 사람들은 독립했을 거다. 좀 늦게 독립한 것 같지만 이유가 있다. 옛날에 혼자 잘 때는 어둡고 추웠다. 하지만 같이 자면 안심이 됐다. 하지만 이제는 최종 병기 노란색 이불이 생겼다. 그 이불은 천국의 이불이다. 글자로 표현하면 푸근, 말랑, 포근, 몰랑. 이 정도? 누구나 이해가 갈 거다. 너무 그 이불이 좋아서 뭉개고 비비고 말아도 좋다.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그건 먼지. 그것만 아니면 끝판왕 이불이 될 것 같다. 예, 이렇게 써주셨어요. 와. 10살의 독립. 와, 저는 어떤 독립일까 했는데 혼자 자기 시작한 것 같은데 이불, 노란색 이불 하나만 있어도 이렇게 독립을 할 수 있다니 굉장히 재밌네요. 그러게 그 이불이 얼마나 좋으면은 그 이불을 되게 푸근 말랑 포근 몰랑 참 아름답게 표현했잖아요. 네. 신지우 어린이 혹시 이 라디오 듣고 있으시면 그 이불 어디서 샀는지 메일로 적어서 보내주세요. 왜냐하면 독립을 시키고 싶은 수많은 엄마들과 독립을 하고 싶은데 이불이 없어서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특히 제가 꼭 사고 싶습니다. 선생님도 자매 어려움이 있다고 하셔서 어떤 재질로 만든 이불인지 너무 궁금하네요. 저희 집에서도 얼마 전에 그 인형을 하나 샀는데 뭐라고 하던데 그게
요즘에 이렇게 말랑말랑한 인형 있어요. 그거 하나로 저희 아이들도 그 혼자 자는데 많이 도움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역시 소품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혼자 자면 이렇게 누워있기만 해도 좀 오싹하고 무섭고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근데 이제 노란색 이불 덕분에 혼자 잘 수 있게 됐다니까요. 다른 친구들도 한번 또 이불을 바꾸던가 베개를 바꾸면서 도전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야기 손님으로 오신 허은실 선생님께서 책을 추천해 주실 시간이에요. 오늘 어떤 책을 추천해 주실지 궁금한데요. 책 소개 간단하게 해주시고 또 선생님 좋아하시는 부분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오늘 가져온 책은요. 우리 동네 슈퍼맨이라는 직업에 관련된 책이에요. 네. 예. 이 책, 이건 이제 우리 동네에서 있을 법한 사람들 중에서 이제 그 소방관이라든지 수의사, 해녀, 판사 이런 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간단하게 소개해 주는 책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예, 이 책을 썼습니다. 네. 제가 읽어주고 싶은 거는 해녀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 제가 해녀라는 직업을 참 좋아하는데요. 네. 그 직업이라는 게 목숨을 걸고 하는 직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한테 되게 매력적인 직업인 것 같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면서도 네. 이 해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복이라든지 그 맛있는 해물 먹을 수 있잖아요. 예. 네. 그래서 꼭 필요한 직업. 네. 그리고 되게 약간 숭고한 직업이다. 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직접 그렇게 선생님도 해녀 체험이나 이런 거 해보신 적은 없으시죠? 제가 물을 무서워해서. 그래서 더 이 직업의 매력을 느끼시나 봐요. 예. 제가 수영을 잘할 수 있으면 아마 해녀가 되지 않았을까. 네. 예. 그러면 책을 읽어드릴게요. 네. 이엇사나 이어도 사나 우리 배는 잘도 간다. 고점네 할머니는 제주도에 살아. 철썩철썩 파도 소리에 맞춰 부르는 노래가 일품이지. 얼굴에도 손에도 주름이 자글자글. 하지만 잠수복을 입고 오리발을 신으면 깊은 바닷속을 인어처럼 누비는 해녀가 돼. 파도가 거세거나 잔뜩 흐린 날이 아니면 할머니는 바다로 나가. 바다에 풍덩 들어가 전복이나 해초, 조개 같은 해산물을 캐지. 바다는 해녀들의 밭. 할머니는 바다 밑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에 전복이 많은지 훤히 다 안대. 제주 해녀는 세계 최고의 잠수부거든. 저기 전복이 있네. 할머니는 바위에 달라붙은 전복을 따서 망사리에 넣어. 그러다가 숨이 차면 물 위로 올라와 태왁에 매달려. 그리고 호의, 가늘고 부드러운 숨소리를 내지. 참았던 숨을 내뱉고 빠르게 들이마실 때 이런 소리가 나. 이렇게 여러 번 물질을 하고 나면 어느새 망사리에는 해산물이 한가득. 할머니는 무트로 나와 해녀의 집으로 향해. 물질하고 온 해녀들이 쉬었다 가는 곳이지. 할머니는 동료들과 도란도란 앉아 그날 따온 전복이랑 소라, 성게를 저울에 올려놓고 무게를 달아봐. 큼지막한 전복을 딴 날이면 할머니 입이 해벌쭉. 전복은 귀에서 값이 비싸거든. 네, 여기까지 읽어드릴게요. 네. 그 물질하는 할머니가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그걸 따서 그 모습이 너무 생생하게 잘 그려지는. 생생하죠 하실 때 제가 글 잘 썼죠? 라는 표정으로 읽으셨나요? 네. 차마 제 입으로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다시 찾아 읽을 수 있게 제목이 정확하게 선생님 뭐라고 하셨죠? 예, 제목은 우리 동네 슈퍼맨이고요. 네. 예. 글 허은실, 그림 이고은 선생님이 그려주신 겁니다. 네. 저도 선생님 들으면서 나도 빌려서 읽어봐야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고 기억에 남는 부분은 제주도 해녀는 세계 최고의 잠수부 이런 표현이 있어서 뭉클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죠. 예. 거의 동화책에서는 거의 인어공주님이시죠. 예. 네. 네, 그래서 전복을 먹을 때마다 우리 해녀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선생님이 재밌는 얘기 들려주셨으니 이번에는 어라친들의 사연 하나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택 죽백초등학교 이윤서 기자가 사연 보내줬어요. 도둑개에 대한 사연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 귀염둥이 도둑개. 저는 8월 9일 일요일에 생태계 박물관에 가서 도둑개, 스마일 크랩을 받아왔어요. 첫째는 개돌이, 둘째는 똑똑이인데 둘 다 귀엽고 아기자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 똑똑이가 죽은 줄 알았지만 허물을 벗은 것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신기하고 놀라워요. 얘들아 건강해야 해 하고 사연 보내줬어요. 선생님 아이들이 도둑개 키우는 거 혹시 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개 종류인 거죠? 네네네. 개 종류인데 저희는 이걸 키웠어요. 아, 되게 작은 거예요? 예. 이렇게 조그만한 이제 손바닥보다도 손바닥 반 정도 되는 그 정도 개인데 똑같은 일을 저도 겪었어요. 허물을 벗어서 죽은 줄 알았던 거죠. 근데 그건 허물이었고 허물을 벗고 조금 커진 아이가 옆에 있더라고요. 상상하는데 허물이라는 게 등딱지를 말씀하세요? 아니요. 온몸이 다 이렇게 발까지 다 허물이 벗은 채로 그대로 진짜로요? 있어요. 예. 마치 매미처럼? 맞아요. 매미 허물처럼. 너무 신기하다. 예. 그래서 저도 아이들이 있어서 이런 걸 볼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허물을 저희 집 도둑개는 3번 벗었나 그랬는데 마지막 벗을 때 결국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허물을 벗는 게 엄청 힘든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네요. 아, 이 친구는 깜짝 놀랐겠네요. 진짜 허물 벗었으니까 죽은 줄 알고서. 네. 예. 그리고 이제 한 마리가 갑자기 2마리가 됐다고 느껴지기도 하고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도둑개 몸통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 모양이 있는데 그게 이렇게 눈하고 웃는 모양처럼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스마일 크랩이라고 부르고 뭐 실제로는 이렇게 바닷가 같은 데라고 했나 어디 사는데 이렇게 부엌 음식을 잘 훔쳐 먹는데요. 아, 그래서 도둑개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도둑개 사연을 들으니까 되게 반갑네요. 걔가 훔치면 얼마나 훔쳐먹는다고 왜 도둑이라는 오명을 씌웠을까요? 그렇죠? 근데 모르죠. 이제 저희가 키우는 건 조그만 도둑개인데 실제로 뭐 갯벌 같은 데 되게 큰 개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봤자 예. 얼마나 먹는다고. 네. 그 조금 먹는 거 가지고서 도둑개. 아, 너무하네요. 네, 먹는 거를 가지고 굉장히 붕괴하고 있는 선생님이셨습니다. 스마일 크랩 얼마나 좋아요. 도둑개, 도둑고양이. 네. 저 이런 표현 정말 싫어합니다. 네. 네, 이런 재밌는 사연 들어봤는데 어린이 친구들 이야기를 듣다 보니 선생님께서는 혹시 기억에 남는 어린이 독자가 있으실까 궁금해지는데요. 혹시 기억에 남는 어린이 독자 있으실까요? 재작년에 만난 친구 중에서 인천에 사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네. 그 친구가 그때 학교에 다니지 않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인데 홈스쿨링을 하는 친구는 되게 처음 봤어요. 예. 그러셨구나. 근데 보통 이제 홈스쿨링은 중학교 때라든지 그렇죠, 고등학교 맞아요. 때 있죠. 예. 근데 이 홈스쿨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의 엄마가 말씀하시기를 이 친구가 너무나 아는 게 많고 알고 싶은 게 많은데 그 수업을 재미없어 하고 선생님한테 너무 많은 질문을 하기 때문에 결국 이 친구가 학교에 적응 못하고 집에서 이제 네. 그냥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 얘기를 들으면서 약간 에디슨 생각이 났어요. 네. 그 에디슨이 너무 많은 질문을 해서 결국은 네네. 학교에 쫓겨났잖아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호기심이 너무 많고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그 궁금증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강의 끝나고서 저한테 계속 질문하는데 네. 아, 이 친구랑 진짜 밤새도록 얘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까. 꼬리를 무는 막 누군가가 이렇게 질문해 줄 때 네. 사람이 막 뭔가 이렇게 학구열이 불타오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친구 보면서 아, 저 친구한테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 있으면은 정말 좋은 과학자가 될 수 있을 텐데. 네. 이 친구의 꿈이 딥러닝. 아, 딥러닝. 예, 연구원이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와. 아니 2학년 3학년이니까 한 10살 무렵의 친구인 예. 거잖아요. 놀랍죠. 근데, 딥러닝을 안다는 게.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안다는 것도 참 놀라운데 네. 너무나도 박학다식하더라고요. 책을 네. 집에서 엄청 많이 읽나 봐요. 아. 근데 그런 친구한테 약간 작은 물고만 튀어주면은 예. 계속 뭔가 이렇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하고 그래서 나중에 훌륭한 과학자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의 약간 학교 현실 교육은 그런
뒷받침을 해줄 수 없는 게 약간 좀 아쉽고 예, 안타깝더라고요. 그래도 제 생각에는 그 친구가 그날 선생님을 만나서 또 선생님이 이제 그런 질문에 대해서 그냥 열린 마음으로 기쁘게 받아주셨으니까 뭐 짧은 시간이었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와, 네. 어디선가 그 친구 이 방송을 듣고 있다면 그날 허은실 선생님과 나눈 대화를 기억하면서 더 많은 질문 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그 질문을 함께 해주는 선생님이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어라친들의 연주 한 곡을 또 골라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죽백초등학교 박은지 기자가 소금 연주를 보내주셨어요. 같이 들어보도록 할게요. 작은 별입니다. 네, 진짜. 와, 아니, 소리를 한음 내는 게 조금 벅찬 순간도 있었는데, 그래도 끝까지 너무 잘 불러줬고, 저는 소금은 아닌데 약간 어렸을 때 단소 우리 다 배웠잖아요. 그 악기도 생각나고 그랬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도 단소인가 소금인가, 집에 있어서 한번 불러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리코더랑 다르게 맞아요. 리코더는 무조건 소리가 나는데 이거는 소리 자체가 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하루 동안 하다가 소리가 안 나와서 때려쳤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예, 이 정도까지 낼 수 있는 거는 아마 많이 연습했을 거라고 봐요. 예. 그죠. 와, 오늘 허은실 선생님과 함께 긴 시간 이야기 같이 나눴는데요.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게 이렇게 다 지나가 버렸어요. 아쉽지만 우리 이야기 손님이신 허은실 선생님과 인사를 나눠야 될 시간인데 선생님 어떻게 오늘 즐거우셨나요? 예, 저도 이렇게까지 시간이 빨리 갈 줄 몰랐거든요. 네네. 예. 친구들의 사연도 들어보고 연주도 들어보면서 저도 그 동심의 세계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말 정신이 맑아지는 청정해지는 느낌이 되네요. 예. 오늘은 왠지 푹 주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소금 소리 이렇게 떠올리면서. 네. 우리 어린이 라디오 친구들에게 혹시 하고 싶으신 말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라디오를 듣는 친구분들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꿈을 잃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꿈을 잃지 말라. 갑자기 너무 뜬금없나요? 아니요, 그래도. 아니, 근데 왜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셨을까요? 그건 조금 궁금한데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그 도서관에 다니면서 친구들 만나긴 하는데 가끔씩 네 꿈은 뭐니라고 물어볼 때 많은 친구들이 저 꿈이 없어요 라든지 그런 친구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잘 생각해보면 꿈이 거창한 건 아니잖아요. 네. 뭐 작은 목표라도 이룰 수 있는 게 꿈이잖아요. 그런데 말을 하다 보니까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꿈이 없으면 어때? 그렇죠? 그냥 하루하루 즐겁게 살면 되지. 왜냐면 저도 어렸을 때 딱히 꿈은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왜 여러분한테 이 잔소리를 했을까요? 여러분 꿈이 없어도 됩니다. 지금 즐겁게 튼튼하게만 잘하면 됩니다. 잠깐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꿈이 뭐지? 내 꿈은 뭐지? 했다가 나는 꿈이 없는데 어떡하지? 라고 약간 주눅 들었던 친구들이 신났을 것 같아요. 그러게 다행입니다. 네, 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하루하루 즐겁게 지내는 어라친들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허은실 선생님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고요. 마지막 순서가 남았는데요. 뭘까요? 곰이랑 무늬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거 꼭 들어야 됩니다. 네, 허은실 선생님이 좋아하는 곰이랑 무늬랑 코너입니다. 곰이랑 무늬랑
자, 우리나라 동쪽에 있는 바다는 뭐게? 동해. 그럼 서쪽에 있는 바다는? 서해. 그럼 남쪽 바다는? 남해. 오늘 퀴즈 아주 쉽다. 그럼 세상에서 제일 추운 바다는? 응? 갑자기 왜 그래? 우리 문이 당황했구나. 세상에서 제일 추운 바다는 썰렁해야, 썰렁해. 아, 썰렁해. 그렇지. 썰렁하면 춥지. 그럼 가장 행복한 바다는 어디게? 행복해? 오, 그것도 답이 될 수 있겠다. 원래 답은 뭔데? 사랑해. 그렇구나. 날 사랑한다고? 아이, 뭐야. 문희 너도 농담할 줄 아네? 나도 재밌는 거 좋아해. 근데 바다는 모두 무슨 해로 끝나잖아. 여기서 해자는 바다해야. 그래, 다시 문희로 돌아갔네. 웬일로 농담을 하나 했다. 근데 해로 끝나지 않는 바다도 있어.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알았어. 이제 그만. 구미야, 뭐하고 있어? 이거 봐. 엄청 열심히 돌아다니잖아. 개미들 관찰하고 있었구나. 문희 너 이 개미들이 어디 사는 줄 알아? 개미는 개미굴에 살지. 아니, 개미네 집 주소 말이야. 개미네 집 주소라니 무슨 말이야? 개미네 집 주소는 허리도 가늘군 만지면 부러지리야. 어? 봐봐. 도, 군, 면, 리 다 나와 있잖아. 허리도 가늘군 만지면 부러지리. 너무 센스 있지 않니? 어라친들은 어린이 라디오 재밌게 잘 즐기고 있나요? 저는 방송을 통해서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이 정말 소중하고 즐겁답니다. 다음 주에도 꼭 다시 만나요. 어린이 라디오로 사연, 솜씨 많이 보내주시는 거 잊지 말고요. 모두 안녕.